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을 잡은 적.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엔 왠지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뇌 속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습관을 매일 아침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과로도 아니고 스트레스도 아니고 운동 부족도 아닙니다. 심지어 담배나 술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그것 바로 여러분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걸 몰랐구나 하시면서 오늘 저녁부터 당장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내용 마침 궁금하셨던 거 아니신가요? 그럼 영상 재생하기 전에 미리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올해 82이세요. 평소에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식사도 되게 조심하시는 분이었어요. 고기도 안 드시고 짠 음식도 멀리 하시고 매일 아침 채소랑 과일로 아침을 챙겨 드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좀 어눌해지시더래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검사 결과 뇌 쪽에 경미한 이상 신호가 나왔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거기서 공통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빠짐없이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드셨다고 해요. 사과, 바나나, 배, 포도 뭐든지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한 컵 쭉 마시는 게 아침 루틴이었대요. 본인은 당연히 몸에 좋은 줄 알고 계셨죠. 과일은 비타민도 많고 자연에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과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대사, 그러니까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혈당 반응도 젊을 때랑 완전히 다르고요. 혈관 탄력도 많이 약해지죠. 뇌도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습관이 60 넘어서는 뇌와 혈관에 조용히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60 넘어서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 습관들, 그 중에서도 뇌와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6가지 이야기를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무섭게 겁주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알고 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생활 속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일 주스 한 잔 정말 흔한 습관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눈 뜨자마자 냉장고 열어서 사과 하나, 배 반쪽, 바나나 한 개 꺼내서 믹서기에 넣고 쭉 갈아 마시는 거예요. 속도 편하고 이 빠진데도 부담 없고 무엇보다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 말 너무 익숙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과일을 그냥 씹어 먹을 때랑 갈아서 마실 때랑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과일을 씹어 먹으면
과일 속에 있는 섬유질이 당분이 몸속으로 천천히 들어가도록 잡아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갈아서 마시면요. 섬유질이 다 부서지면서 그 보호막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과일 속 당분이 아주 빠른 속도로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요.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이 반응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고 그에 따라 혈관도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되죠. 젊을 때라면 몸이 금방 균형을 되찾아야 하지만 60 넘어서는 다릅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작은 혈당 변동이 반복되면서 뇌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들에 조용히 부담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아프지도 않고 눈에 띄는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저는 매일 마셨는데 괜찮았는걸요? 바로 그 매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과일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60 넘어서는 과일을 마시는 음식이 아니라 씹는 음식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이 차이 하나만 알아도 뇌와 혈관이 훨씬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일 드시고 나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기운이 확 도는 느낌이야. 좋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 느낌이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느낌은 몸이 좋아졌다는 신호라기보다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반응인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는 이 짧은 기분 좋은 순간 뒤에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60 넘어서 우리 뇌는 젊을 때보다 훨씬 예민해집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는 변화, 혈액이 조금만 끈적해지는 순간 혈관 벽에 가해지는 작은 압력들, 이 모든 게 뇌의 기록처럼 쌓여요. 달콤한 과일을 자주 먹을수록 이런 변화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씹는 과정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형태일수록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지죠. 이때 뇌 속의 작은 혈관들은 마치 잔잔한 물결이 반복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조용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큰 사고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아무 문제 없었는 걸 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런 자극이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말이 잘 안 떠오르는 순간, 집안에서 방향을 잠깐 헷갈리는 경험, 예전보다 집중이 빨리 흐트러지는 느낌. 이런 변화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작은 선택들의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일을 먹는 형태와 속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60 넘어선 몸은 천천히 들어오는 것을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빠르게 흡수되는 달콤함에는 생각보다 큰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는 배부름보다 몸이 안정되는 느낌이 남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해요. 입은 달콤했는데 그 뒤에 머리가 묘하게 무겁거나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느낌이 남았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그 선택을 말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특히 편하게 드시는 과일이 있죠. 껍질 벗길 필요도 없고 씹는데 큰 힘도 안 들고 손에 하나씩 집어먹기만 하면 되는 과일. 바로 포도입니다. 아침에 몇 알, 점심 먹고 몇 알, 저녁 준비하면서 또 몇 알, 양이 많지 않으니까
부담도 없다고 느끼기 쉬워요. 그런데 바로 이 조금씩 자주가 예순 넘어선 혈관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포도는 단맛이 강한데 섬유질은 상대적으로 적은 과일이에요. 그래서 입에 들어가는 순간 당분이 아주 빠르게 흡수돼요. 젊었을 때라면 몸이 금방 조절해주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당을 조절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혈당이 짧은 시간에 오르고 다시 내려가는 작은 파동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뇌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입니다. 큰 혈관은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혈관들은 이런 변화를 반복해서 겪을수록 점점 탄력을 잃고 예민해져요. 이 과정은 통증도 없고 즉각적인 이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요. 말이 입에서 바로 나오지 않거나 잠깐 멍해지는 순간이 늘어나거나 몸의 균형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지는 느낌. 이런 신호들은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작은 혈관이 오랫동안 버텨온 결과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도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닙니다. 한 번에 얼마나, 언제, 어떤 속도로 먹느냐예요. 손에 집히는 대로 먹는 포도는 몸이 준비할 틈을 안 줍니다. 반대로 식사 후에 다른 음식과 함께 천천히 먹는 포도는 몸에 남기는 부담이 전혀 달라요. 작고 달콤한 한 알이 뇌에는 작은 파동이 되어 남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드시는 것만으로도 선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일은 언제 먹어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려요. 같은 과일이고 같은 양이니까요. 하지만 예순 넘어선 몸에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많아요. 아침에 눈 뜨고 바로 먹는 과일,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먹는 과일, 잠들기 전 입이 심심해서 먹는 과일. 이 세 가지는 뇌와 혈관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전혀 달라요. 예순 넘어서면 아침 공복 상태에서 혈당과 혈압의 변동폭이 커집니다. 이때 단맛이 강한 과일이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혈관은 순간적으로 긴장해요. 이 긴장은 눈에 보이지 않게 뇌로 가는 혈류의 리듬을 흔들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거나 이유 없이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반대로 식사를 마친 뒤에는 몸이 이미 소화와 흡수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과일을 드시면 당분의 흡수 속도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같은 과일인데도 뇌가 받는 자극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과일은 혈당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고 뇌를 완전히 쉬게 하지 못해요. 밤중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런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순 넘어서는 과일을 간식처럼 생각하기보다 식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안전해요. 아침 공복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다른 음식과 함께 천천히 드시는 거죠. 이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뇌와 혈관이 느끼는 부담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였다는 사실, 이걸 알고 나면 하루의 리듬을 다시 보게 돼요.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과일은 자연에서 나온 거잖아요. 약도 아니고 가공식품도 아닌데
문제될 게 있나요? 이 말에는 일리가 있어 보여요. 실제로 과일은 오랫동안 몸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과일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자연식이라는 말과 예순 넘어선 몸에 맞는 음식이라는 말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반응 속도는 달라져요. 대사는 느려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죠. 혈관의 탄력 역시 점점 줄어들어요. 이 상태에서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과일을 드시면 몸은 그걸 익숙한 선택이 아니라 처리하기 버거운 자극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달콤한 과일을 아무 생각 없이 자주 드시는 습관은 몸에 잔잔하지만 지속적인 부담을 줘요. 하루 이틀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더 문제죠. 이런 부담은 통증이나 경고음 없이 조용히 쌓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집안에서도 순간적으로 방향을 헷갈리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는 이유. 이게 반드시 큰 병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된 괜찮을 거라 믿었던 선택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일을 멀리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다만 예순 넘어선 몸은 많이 먹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도 젊을 때처럼 자유롭게가 아니라 조금 천천히 식사와 함께가 몸에 훨씬 맞는 방식이 됩니다. 자연에서 왔다고 해서 언제나 안전한 건 아니에요. 지금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했을 때 비로소 자연식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과일을 대하는 기준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뇌는 참 묘한 기관이에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알려주지도 않아요. 대신 아주 작은 신호로 조금 힘들다는 표시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들이 너무 일상적이라 대부분 그냥 넘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말하려던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다가 한참 뒤에야 떠오르는 순간, 익숙한 길인데도 잠깐 방향 감각이 흐려지는 느낌, 집중하려고 하면 예전보다 금방 지치는 상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변화를 나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어요. 예순 넘어선 뇌는 혈류 변화와 혈당의 출렁임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작은 자극이 반복되면 그 흔적이 천천히 쌓이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과일을 갈아 마시는 습관, 달콤한 과일을 자주 드시는 선택, 공복이나 늦은 시간대의 섭취. 이 모든 것들은 하루하루는 별일 없어 보이지만 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균형을 맞추느라 애쓰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해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기능부터 조금씩 힘을 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변화가 기억력 저하, 주의력 감소, 순간적인 멍함입니다. 이건 갑자기 망가진 게 아니라 오래 버텨온 결과에 가까워요. 중요한 건 2단계에서는 아직 되돌릴 여지가 많다는 점이에요.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아요. 특히 생활 리듬과 음식 선택이 바뀌면 반응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겼던 신호들. 그중 몇 가지라도 지금 제 이야기와 겹친다면 그건 뇌가 보내온 조용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크게 아프기 전에, 소리를 높이기 전에 뇌는 늘 먼저 속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속삭임을 지금 알아차리는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과일은 이제 마음 놓고 못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과일 그 자체가 아니라 기준 없이 먹어왔던 방식이었던 거예요. 예순 넘어선 몸은 복잡한 규칙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준은 단순할수록 잘 지켜지죠. 첫 번째 기준은 씹을 수 있느냐예요. 치아 상태 때문이 아니라 흡수 속도 때문이에요. 씹는 과정이 있는 과일일수록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뇌와 혈관이 받을 충격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과일은 갈아 마시는 것보다 작게 잘라서 천천히 씹어 드시는 쪽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단맛이 입에 오래 남지 않느냐예요. 먹고 난 뒤에도 입안이 계속 달다면 몸속에서도 당분이 오래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수록 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단독으로 먹지 않느냐예요. 과일만 단독으로 드실 때보다 식사 후에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 속도가 완만해져요. 이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먹고 난 뒤 몸의 느낌이에요. 머리가 가볍고 편안한지 아니면 괜히 멍해지는지, 심장이 차분한지 아니면 괜히 빨라지는지, 몸은 항상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순 넘어서는 이 과일이 좋다더라 보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훨씬 정확한 기준이 돼요. 과일은 무조건 줄여야 할 대상도 아니고 무조건 챙겨야 할 대상도 아니에요. 몸이 편안해지는 방식으로 드실 때, 그때 비로소 과일은 예순 넘어선 분들의 친구가 됩니다. 과일을 드실 때 무엇과 함께 먹느냐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요. 같은 과일이라도 단독으로 드실 때와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실 때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는 완전히 달라져요. 과일만 드시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돼요. 이 과정에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뇌는 순간적인 자극을 받죠. 하지만 과일을 단백질이나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이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요.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혈관과 뇌가 훨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사 후에 과일 몇 조각을 드시거나 요거트에 과일을 곁들이는 방식은 몸에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과일이 주인공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먹는 양보다 먹는 리듬이에요.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천천히 멈추면서 몸의 반응을 느끼며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예순 넘어선 몸은 빠른 자극보다 예측 가능한 리듬을 좋아해요. 그래야 뇌도 불필요한 긴장을 하지 않죠. 이런 식사 방식이 쌓이면 식후의 멍함이나 괜히 피곤해지는 느낌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과일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뇌가 놀라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음식은 몸과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조금만 속도를 늦춰도 뇌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습관이 가장 문제였을까? 답은 복잡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특정 과일 때문이 아니라 반복해서 해온 몇 가지 방식에서 나와요.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할 습관은 아침 공복에 과일만 드시는 경우예요. 특히 주스나 갈아서 마시는 형태는 혈당을 너무 빠르게 흔들어 놔요. 이 자극은 뇌에 고스란히 전달되죠. 두 번째는 조금씩 자주 집어드시는 습관이에요. 포도처럼 손에 쉽게 집히는 과일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하루 종일 혈당을 들쑤셔 놓을 수 있어요. 몸이 쉴 틈이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늦은 시간대의 과일 섭취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맛은 뇌를 완전히 쉬게 하지 못해요.
밤중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작은 선택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이에요. 과일을 드시고 나서 머리가 무거워지거나 심장이 괜히 빨리 뛰거나 이상하게 피곤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분명한 메시지예요. 원래 이런 거야 하고 넘기는 순간 몸은 계속해서 같은 신호를 반복하게 돼요. 피해야 할 것은 과일이 아니에요. 몸을 놀라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 몇 가지만 피하셔도 뇌와 혈관은 훨씬 안정된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네. 맞아요. 60 넘어선 건강은 대단한 결심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갈려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과일을 먼저 찾기보다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공복 상태의 뇌와 혈관이 급한 자극을 받지 않도록 천천히 하루를 여는 거예요. 과일은 아침이 아니라 식사 후로 미루시는 게 좋아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난 뒤 몇 조각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방식이면 충분해요. 이때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리듬이에요. 서두르지 않고 몸의 반응을 느끼면서 드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당과 혈류의 움직임은 훨씬 안정돼요. 낮 동안에는 과일을 간식처럼 손에 쥐고 드시기보다 정해진 시간에만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몸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해요. 그래야 뇌도 불필요하게 긴장하지 않아요. 저녁 이후, 특히 잠들기 전에는 단맛을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뇌가 완전히 쉬어야 할 시간에 다시 깨우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오늘 먹고 나서 내 몸은 편안했을까? 머리가 맑았는지, 괜히 멍하지는 않았는지, 잠자리는 어땠는지. 이런 작은 점검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져요. 60 넘어선 건강은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몸이 힘들어하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덜 급하게, 조금 덜 자주, 조금 더 내 몸에 맞게. 이렇게 하루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와 혈관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일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60 넘어선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차분히 살펴봤어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선택이 지금은 뇌와 혈관에 조용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부담은 갑자기 드러나지 않고 서서히 쌓인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도 그랬다 하고 고개가 끄덕여진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배워왔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을 뿐이에요. 지금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앞으로는 과일을 마시기보다 씹어 드시고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조금씩 천천히 내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뇌와 혈관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60 넘어선 건강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저녁의 선택에서 시작돼요. 뇌는 말하지 않지만 오늘의 선택을 분명히 기억해요. 지금부터라도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하루를 조금씩 조정해 보셔도 늦지 않아요.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일상에 꼭 필요한 내용 계속 전해드릴게요. 미리 좋아요와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뵐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몸 건강히 챙기세요.